자, 다음은 교환사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이죠. 어제 금감원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공시가 개선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이제 왜 자사주라고 딱 찍었냐면 교환사채는 사채를 발행하는데 다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자사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의 회사 주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주 대상으로 교환사채 발행한 경우에 공시를 더 많이 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보면 교환사채 발행 횟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2024년도에 28건이었는데 2025년 3분기에만 50건이고요. 그 9월 달에만 39건, 40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회사들이 작정을 하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전부 다 없어진다. 말 그대로 소각이 된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는 금감원에서 본 생각입니다. 금감원에서는 회사 측면에서는 이제 주주들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주가 하락 등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 투자 심리 위축,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 등으로 주가 급락 등 주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 누가 됐건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냐. 그리고 소각동 주주 환원을 기대했던 주주와의 신뢰 관계 훼손되면서 이게 이제 양쪽의 입장이 다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도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올바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쓰는 것도 주주 환원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뭘 공시해야 되냐?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왜 자기 주식으로 하냐? 다른 조달 방법도 많을 건데 왜 했는지에 적고요. 그리고 발행 시점, 내일 할 수 있는데 왜 오늘 했냐에 대한 검토 내용,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했냐라는 거 다 적으라는 거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환 주식의 재매각 예정, 주선 기간 등, 이거 보면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세하게 적어라. 상세하게 공시를 해서 시장에 알려라. 라고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니, 그, 금감원에서는 이런 걸 좀 막고 싶어 하는 거고요. 막는 자가 있으면 이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 소각이라는 굉장히 강한 그런 방패를 뚫기 위해서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이걸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서서히 해야 되는데 문제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막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도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고 한 것 같고, 그러면 어제를 기점으로 그 전에 하는 회사들은 다행인 거고 앞으로 하는 회사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금감원의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 사채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이 상법 개정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아마 태광산업을 이제 정정 요청을 했죠. 태광산업 EB 발행에 대해서 이제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때린 이유는 회사에서는 자기 주식을 자사주를 교환 대상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그럼에 의해서 이제 교환사채가 실행이 되면 자사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주회상 보고서인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 대상자가 미기재가 있기 때문에 정정 요청을 때린 건데 근데 어찌됐건 주유상 보고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공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대상물이 미정이죠. 미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찾으면 다시 정정
정정 공시로 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이제 어, 뭐 정정 요청 금감원에서 정정 요청 받은 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보통 이제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에 뭐 기재 누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정 요청 받는 거 있는데 주회사항 보고서를 대놓고 이렇게 지목해서 두 번이나 때린 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교환사채 발행하고 자기주식 처분 결정 두 건에 대해서 각각이죠. 이벤트는 하나지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정 요청을 때렸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상법 개정이 곧,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곧 자사주가 강제 소각이라든지 뭐 제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정권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좀 빨리 대처하자. 왜냐면 이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이걸 그냥 자기 주식을 처분 결정해서 누가 받아주겠다면 우호 세력이 받아주겠다면 좋은데 받아주고 또 그게 모두가 찾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대부분 키핑이죠. 키핑을 해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있던 교환사채가 꼭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환사채라는 거는 이제 뭐 자사주뿐만이 아니라 사채와 바꿀 수 있는 재물이면 되는 거예요. 꼭 주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이어도 되고 뭐도 되는데 대부분은 내 자사주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 등가물, 채권이겠죠. 뭐 채권이나 주식들, 뭐 자회사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자사주를 대상으로 이제 발행하는 이유는 자사주가 소각이 법으로 통과될까 봐 통과되면 이제 못 건드리니까 기존에 이제 빨리 교환사채를 발행해 놓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제 좀 여유롭게 좀 자유롭게 좀 대응을 하고 싶었던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이 자기 투자 부채로 바꿔놨으니 내가 언제든지 다시 갖고 와가지고 활용하려면 그냥 부채를 상환하면 되는 거라서 주가와 상관없이 어, 상환하면 되는 거라서 좀 노린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 또 아름다우신 금융감독원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직관적으로 말해가지고, 이것들 봐라. 갑자기 한 달 사이에 40건? 한 달 사이에 40건. 이 대단한 거죠. 3분기에만 50건이라는 거는 2년 동안, 23년, 24년도 합쳐가지고 2개년도에 53건 건수로만 보면, 금액이야, 뭐, SK 하이닉스 2주 2,400,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건수로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인 거죠. 중견그룹. 너무 작은 회사들은 자사주 자체가 없으니까 좀 덜 할 거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 뭐, 그런 데들, 그리고 뭐 1조 미만, 뭐, 이런 데들에서 진행을 할 거고, 특히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영업이익이나 이익 영업이 있는 회사들인 거죠. 그런 회사들인데 갑자기 3분기에만 23, 24, 2개년도 이상, 2개년도에 벌어질 법한 건수를 올린 거죠. 그 중에서 한 달 사이에 40건이다. 아, 그 얘기는 누가 봐도 9월 달에 뭐 난리난 거죠. 여기 태광산업 발행 예정 금액 3,186억 포함이다. 요. 3,100, 1조 천억 중에서 3,100억. 한 건이 여기에 3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태광산업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7천억 정도가 그러면 38건이 7천억 정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금감원에서도 발빠르게. 요건 이제 사유죠. 결과는 이겁니다.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요것들을 추가하겠다. 즉시 시행하겠다. 즉시 시행하겠다. 사례 없이 무조건 즉시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즉시 하기 위한 금감원에서 본 측면이다. 금감원에서, 회사 측면에선, 이 정확히 말해서 회사 측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면 회사 측면 소각 등 주주 환원을 기대하였던 주주들과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결국 기업 가치에도 악영향이 우른 회사가 보는 이게 아니고 금감원이 바라본 회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들 회사 직원들 공시 담당자라든지 재무기획 담당자인 측면에서는 아니죠. 내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고 우리 경영진들이 야 지금 자사주 이거 상법 개정되니까 이제 못 건들고 그 의무 소각해야 된다고 하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봐라.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의 회사 측면은 좀 다르죠. 신뢰관계 훼손
주주들과의 신뢰관계 훼손. 여기서 여기 말하는 뉘앙스는 주주들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 음, 소각 등. 그러니까 주주들과의 신뢰관계라는 건 무조건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한다. 라는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있다라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한다라는 그 전제가 있다. 주주들과 회사는 그런 게 있다. 라고, 그런 신뢰관계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 보니까 갑자기 입이 반응했다. 그러니까 훼손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그 바깥에서 보는 우리 감독원 형님과 그 교과서 같은 데서 나오는 아름다운 얘기인 거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도 악영향이다. 이게 기업 가치라는 거는 숫자적으로 보면은 악영향이 있을 수 없죠. 숫자적으로. 근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걸로 바라보고 있다. 상법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을 이제 여기 투영한 거죠. 상법에서 바라보면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도 올라간다. 당연히 취득하면 소각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신뢰. 아, 그걸 아예 법 조문으로 하겠다라는 게 전제, 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실제 주식 교환 시에는 주주 간의 지분 변동 또는 제3자 지분 취득으로 회사 지배 구조 및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데 요거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 실제 주식 교환 시라고 하면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자사주 대상으로 이비를 발행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그거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는 꼭 이비가 아니어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주식회사고 상장사의 이제 가장 큰 메리트인데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지배구조도 바뀌고 의사결정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거는 꼭 이비를 자사주 대상으로 한다는 요거하고는 전혀 뭐 맞는 말이지만 꼭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인 거로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교환사채 재매각이 기존 최대주주 영향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교환사채뿐만 아니라 모든 사채가 다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뭐 그냥 맞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꼭 이것진 않죠. 여기서 아마 전제하는 내용은 교환사채가 우호 최대주주의 우호적인 측면의 사람들이 받아갈 것이다. 그럼 모르는 적대적 세력한테 교환사채를 발행하나?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그 자사주라면은 모두가 같은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사주 부분만큼 모두가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사주가 주식으로 전되면 모두가 같은 지분율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환돼서 자사주를 받아간 그 양반은 당연히 그 우호주주이겠죠. 대부분은 우호주주겠죠. 근데 이거는 교환사채가 아니라 자사주를 처분했을 때도 똑같은 효과인데, 왜 굳이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나 적대적인 사람한테 자사주를 매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고, 핵심은 요거죠. 이제 요거는 회사 측면으로 이제 금감원이 바라본 회사의 측면이 아니고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요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같고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야 많이 하지 마. 사람들 다 하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시즌 주가가 지금 출렁이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뭐 9월 중에 아까 치면 이제 36개사 아까 치면 이제 39건인데 건수는 39건이지만 회사는 36개사다. 36개사. 36개사가 39건을 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25개사, 이게 주가가 하락했다. 아, 이 주가의 하락은 꼭 이것만 그렇지는 않은데, 그 중에도 뭐 36개의 회사가 도안사실을 발행했으면 25개사. 그럼 반대로 10이나 그 BW를 발행한 회사들, 사채 발행한 회사들이 다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뭐, 물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꼭 교환사채라. 그럼 뭐 전환사채하고 뭐, BW 신주인 수권사채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대상물질이 자기 주식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환사채 발행급증이 지속 확대해 투자심리 위축 및 교환받은 자사주 물량.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교환사채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대안으로 즉시 시행하는 요 부분이 이제는 조금 지나면 조금 요 교환사채가 이제 좀 진정이 되면 CB나 BW에도 요걸 집어넣을 양산이 크죠. 즉, 뭐 전환사채에도 그 전환사채도 뭐 발행 시점 타당성 검토 내용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집어넣어라.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집어넣어라. 뭐 다 이게 추가될 것 같아요. 추가될 것 같고, 제가 좀 특별하게 보는 게, 제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받을 때, 금감원에서 이제 회사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뭐 배임행령도 뜨고, 뭐 금감원 조사도 받고 기존에 발행했던 시비나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조사역을 지정해서 이제 자료들 전환 행사 뭐 발행한 사람들 누가 이사회에서 누가 끌고 왔는지 납입자를 누가 요거거든요. 회사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누가 제안했는지 그리고 타당성 요 내용이거든요. 이거 조사할 때 쓰는 내용들인데 요걸 아예 집어넣네요. 근데 사전 협약 내용 이런 것들 재매각 예정 내용 이런 거야 뭐 교환 주식이니까 쓸 수 있는데 회사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식으로 이게 나오면 그 양식이나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사회에서 현재 자금이 필요하니 뭐 쓴다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 금감원 조사역에 쓸 때 원하는 게 요 교환사채 를 발행하자고 얘기한 사람. 이사회 의장이냐, 대표이사냐, 아니면 무슨 누구 등기이사 누구냐. 그러면 이게 납입자 받아가는 사람, 주성기관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주성기관이라고 이제 뭐 그냥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성기관이 미래세 생명이다. 그럼 미래세 생명을 누가 데리고 왔냐? 이사 누구냐? 요걸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사전에, 사전에 누구 조질라고 이제, 조질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내용 보면 뭐 당연히 생각적으로 교환 발행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거뭐다 분명히 이게 거의 대부분 요 내용이 제 그 작년하고 올해 이제 조사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데 이걸 아예 이제 대놓고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교환사채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되고 전환사채는 안 돼.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대부분 다 확장이 될 거거든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에도 이런 내용들이 추가될 것이다. 라고 미뤄 짐작할, 미뤄 짐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실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시고, 저 같으면 교환사채도 교환사채인데, 그러면 뭐 그냥 자기주식 처분하죠. 상호주도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자회사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서 그냥. 자기 주식이 상호주 요즘 근데 상호주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측이 안 맞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라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금감원에나 이제 상법에서 맞고 금감원에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하면 그거에 따라서 미리미리 우회로도 찾고 새로운 방법들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 준비해야겠죠. 근데 우선 해보고 하는 거죠. 지금 위에서는 빨리빨리 해봐라. 뭔가 내가 좀 센세이션하게 좀 해봐라. 근데 너무 센세이션하고 선진적이고 급진적으로 하면 타켓이 되니까 태광산업처럼 그런 걸 좀 눈치껏 좀 봐가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금감원도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여차하면 법 개정되면 바로 이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타켓들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저나 뭐 자기 주식을 우선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익이 있다는 얘기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어찌됐건 지금 안 벌었어도 예전에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주식을 샀다는 얘기인데 예, 계속 돈을 많이 벌면 소각해도 되죠. 근데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계속 돈을 벌 수 있나요? 돈이 좀 유동성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신주를 찍느니 기존에 어차피 뭐 5% 내가 5% 갖고, 잘 사주고 5% 갖고 있는 걸 다시 팔아가지고 내 지분이 떨어지더라도 팔아가지고 회사에 돈을 유입시키는 거나 아니면 자사주는 못 건드리니까 신주 5% 발행해가지고 하는 거나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게 그거를 좀 여기 이거죠. 기존 최대 주주의 영향력 강화만을 위해서 할 경우를 악용될 소지, 요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아름다운 금감원 형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양식은 확 확산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드는 내용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자사주라는 걸 결국은 키핑해 놓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급진적으로 다 소각해라, 없애라 그러면 안 따를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만큼은 추후에 신주 발행을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직권신고도 없이요. 좀 편하게,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